그리고 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네. 지구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무를 심어야 돼요. 갑자기요? 네,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네. 그냥 심으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심을 수도 없고 그렇죠. 좀. 대신 심어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포레스텝이라고 네. 어플을 아이폰에서 다운 받으시면 네. 지금 아마 안드로이드 쪽은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저 안드로이드니까. 아 그렇죠. 그 포레스텝을 다운 받으셔서 그 적정한 10,000보 정도 걸으시면 그 화분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 회사에서 직접 나무도 심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나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숲과 산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다운 받으셔서 건강 삼아 걸으시면서 한번 이 어플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포레스트 랩인가요? 포레스텝입니다. 포레스텝. 포레스트 스텝. 포레스텝. 포레스텝. 아직 안드로이드는 나왔네요. 나왔나요? 네네, 나왔네요. 다운 받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부산 타일러가 개발한 앱입니다. 그런가요? 네. 저번에 들으셨군요. 네, 저번에 한다고 했는데 까먹고 있다가. 포레스텝. 포레스트 스텝의 이제 줄임말인 것 같은데. 네네네. 많이 걸으시면 건강에도 좋고. 네. 지구에 나무도 많아지니까. 제가 또 나름 또 일주일에 한 2-3번씩 한 15,000보 이상씩 걷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켜보고 걸어야겠네요. 적극 한번 추천드리는 좋습니다. 바입니다. 포레스텝 걸어서 나만의 숲 만들기. 그렇죠. 화분도 드리니까요. 네. 화분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웹툰. 뭐 저희가 뭐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정말 옛날에 출연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듣고 계신 애청자세요. 요새 그 팟캐스트 맞아요. 쪽으로 송출이 안 돼서 맞아요. 못 듣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나중에 그냥 그 유튜브로 들어가 한번 설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시 웹툰 방송으로 넘어가가지고 네. 오늘 웹툰은 약간 혹시 덕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예, 요즘 좀 뭐 가장 흔한 게 아이돌 덕질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소재로 하는 이 만화는 아이돌 덕질을 소재로 하는 만화입니다. 근데 이 덕질을 하는 주인공이 바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아이돌 덕질을 하는 만화예요. 굉장히 힐링이 되는 웹툰이고요. 뭔가 되게 이상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보다 보면은 뭐 전혀 약간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약간 가슴이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웹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웹툰은 요나 작가의 팬인데 왜요?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렇죠. 할머니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나도 그렇죠. 팬인데 뭐 그렇죠. 그런 거죠. 네이버 토요일 웹툰이고요. 올해 4월 달부터 연재 중이니까 한 뭐 지금 기준으로 5달 정도 지금 연재되고 있는 웹툰입니다. 이 요나 작가라는 분이 이 요나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동명의 작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터링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워낙 또 흔한 이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뭐 정보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일단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보글보글이라는 약간 요리 관련된 힐링 웹툰물을 하나 2017년도에 그리신 적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요나 작가라고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면은 그 요나 작가의 모든 작품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 한 분이 쓰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확인된 바로는 이제 이 보글보글이라는 힐링 약간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힐링물 위주로 그리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인트로에서 말씀을 해드렸듯이 할머니가 우연한 계기로 아이돌에 입덕하면서 입덕이라고 하죠. 이제 덕질을 시작을 했다 하면서 생기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 웹툰입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은 윤순이 할머니이시고요. 이분께서는 이제 자식들을 다 키워내시고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단둘이 살고 계세요. 이제 네. 뭐 서울에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자식도 다 키웠고 뭔가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하니까 뭔가 삶에 있어서 계속 무기력함을 느끼시는 거죠. 네. 뭔가 삶이 재미도 없고 늙으면 다 죽어야 돼. 약간 그런 약간 좀 뭔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할아버지랑 둘이 살아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할아버지도 약간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옛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집에 계시는데 할아버지는 소위 말해 맨날 마실 나가시고 뭐 나가서 이제 뭐 아침 먹고 나가셔서 저녁 먹을 때 들어오셔서 밥 차려라 하는 이제 전형적인 옛날 할아버지들 있으시잖아요. 약간 그런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할머니가 좀 더 외로움을 타시는 거죠. 뭔가 본인의 사회생활도 없으시고 그렇죠. 약간 친구가 있긴 하신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매일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장을 보고 또 저녁을 하셔야 되니까 장을 보고 돌아오던 중에 같은 아파트에 그 초등학생이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 핸드폰으로 이제 노래를 듣고 있었던 거죠. 그 보이그룹의 라이트라는 이제 그 아이돌 그룹인데 이 그룹의 노래를 이제 듣게 된 거죠. 왜냐하면 스피커로 틀어놨으니까. 그 노래를 듣고 이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소위 말해서 이제 덕통사고가 난 거죠. 덕통사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덕질에 이제 입문하게 된 계기를 덕통사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가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가사가 적어왔는데 다른 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이가 이끄는 대로 그저 살아남기 위해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남들에게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된 내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가사 자체가 약간 뭔가 진짜 나를 찾아가는 그런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가사를 들으시고 이제 뭔가 본인의 삶이 약간 본인의 게 아니었던 거죠. 뭐 이제 남편도 이제 수발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잊고 계시다가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이런 보이그룹 아이돌 보이그룹에 이제 입덕을 하시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 계기로 그 아까 초등학생이 이 음악을 듣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초등학생이 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 노래는 뭐냐?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초등학생이 또 착합니다. 굉장히 할머니한테 아 이거는 이런 그룹이고 내가 지금 여기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를 듣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이때 할머님은 아직 스마트폰도 없으실 때거든요. 옛날 피처폰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하나하나씩 이제 덕질을 향한 길로 가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는 그 스마트폰을 사야 되고 그 스마트폰에서 요즘 이제 아이돌 팬들이라면 일명 스밍이라고 하죠. 그렇죠. 하루 종일 노래를 틀어놓고 유튜브 이제 재생수를 올려주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셔서 또 저도 요즘 아이돌 덕질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아이돌들이 하는 것 중에 V앱 라이브라고 있나 봐요. 이제 말 그대로 라이브 본인이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본인의 일상을 가끔씩 촬영을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나왔던 그 최애가 만들었던 밀크티를 또 집에서 혼자 만들어 드시고 그리고 또 잡지 화보 촬영을 하니까 그 이제 잡지를 또 인터넷에서 예약 구매를 하셔가지고 또 인터넷 쇼핑도 해보시고 또 잡지를 사서 이제 잡지가 배송이 왔는데 화보를 또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에서 화보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라이트라는 나의 최애가 찍은 그 장소에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난생 처음 혼자 여행도 가보시고 또 그곳에 가니까 그렇게 덕질을 하러 오신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 분들 사이에서 또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떠시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할머니의 사회가 조금씩 넓어지는 약간 그런 거를 되게 이 덕질이라는 이건 어떻게 보면 도구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약간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사회가 어떻게 넓어지는지 그걸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인트로에도 나왔는데 인트로는 약간 좀 미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되게 봉들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제 그 지하철 가면은 그 생일 축하 광고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팬들이 돈 모아서 하는 그 앞에서 뭐 사진을 찍는데 이제 온몸이 다 그런 굿즈로 도배가 돼 있으신 거죠. 그런 식으로 또 트위터에서 나름 또 유명해지시고 왜냐하면 또 할머니께서 뜨개 인형을 잘 만드시거든요. 옛날에 문화센터에서 배우셨는데 할아버지가 뭐 이런 걸 하느냐 해가지고 상처받으시고 치워버렸었는데 이제 그 뜨개 인형을 통해서 뜨개 인형을 그 자신의 최애를 본따 가지고 만든 게 그게 이제 트위터상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끈 거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네임드가 소위 말해서 대신 장면이 인트로에 나왔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어요. 네네 이제 아마 이제 추후 점점 이제 하면서 거기까지 갈 것 같은데 또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의 이제 최애 나의 최애는 누군데 할머니의 최애는 누구냐 하면서 이제 되게 또 그런 가감 없는 뭔가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실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생각보다 할머니랑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잘해주시긴 하지만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화를 하기가 힘든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손자 손녀들과 대화도 하시고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되게 할머니의 세상이 어떻게 넓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되게 힐링 웹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뭔가 최애랑 마주하는 날까지 오지 않을까. 결국에는 뭐 덕질을 하다 보면은 덕질의 끝은 사실 그거잖아요. 내 최애가 나를 알아봐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제가 이건 뭐 여담이지만 군대에 있을 때 보통 이제 남자들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걸그룹에
특히 굉장히 관심이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원래 딱히 관심이 없었는데 저도 관심이 생겼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네네. 제가 군대에 있을 당시에는 이제 그 카라가 카라가 인기 있을 시절인데 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다시 재결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네. 어쨌든 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 후임 중에 원더걸스 팬클럽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더걸스 팬클럽 그 친구한테 물으니까 도대체 너는 어떻게 덕질을 했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뭐 방송을 쫓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뭐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그런 데를 쫓아다녀서 앞에 있으면은 그 예를 들어서 원더걸스 중 멤버 한 명이 누구야 또 왔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알아봐 준다고 자주 가면은 그때 이제 약간 덕질의 존재 이유를 느낀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네요. 네네. 지금도 지금 뭐 하고 살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뭔가 덕질의 끝은 결국 그렇게 최애와 마주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 할머님도 결국 거기까지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덕질을 해본 적은 없지만 뭔가 그런 거를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걸 통해서 할머니가 어떻게 좀 더 사회에 녹아 들어가시는지 요즘 사회에 적응을 해가시는지 그걸 되게 포인트로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 웹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웹툰은 이 요나 작가의 팬인데 왜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이지만 전혀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요. 뭔가 좀 처음에는 좀 어색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덕질이라고 하면 보통 뭐 10대, 20대, 뭐 30대 또 하죠. 요즘 뭐 사실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사실 10대들만 쫓아다닌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뭐 나이대 불문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 또 트로트 열풍이 부니까 트로트 가수들을 덕질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맞습니다. 또 여담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구에 내려갔다 왔는데 대구에 가면 그 백스코라고 굉장히 큰 전시장 같은 데가 있어요. 뭐 공연하고 그런. 거기에 사람들이 아주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알고 보니까 그날이 임영웅 콘서트 날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열정들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녁 콘서트잖아요. 근데 제가 갔을 때가 한 오후 한 2-3시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오셔가지고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뭐 사진도 찍고 도시락 싸온 거 막 바닥에 앉아서 드시고 계시고 뭐 되게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뭔가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네네. 취미 영역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나이대가 이제 좀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구나라는 뭐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확실히 옛날과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죠. 맞습니다. 뭔가 그런 걸 이제 옛날에는 좀 부끄러워하셨다면은 실제로 이 웹툰에서도 할머니가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막 그 CD 사러 그 서점에 가셨는데 주변에서 막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도 듣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넘어서시거든요. 결국 주변의 친구들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이 이제 트로트 가수들을 덕질하는 친구분들이 나오시는데 뭐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구나. 뭐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웹툰이었습니다.